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의사들이 유난히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조금 과장된 표현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인지, 왜 조금 더 지켜보면 안 되는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에는 의사들이 오랫동안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며 쌓아온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혈관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나빠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는 항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지금이란 아직 이 구간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미 증상이 심해졌을 때가 아니라 아직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낄 수 있을 때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아직은 크게 아픈 데는 없어요. 그래도 예전 같지는 않아요. 이 두 문장이 함께 나온다면 의사들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합니다. 통증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혈관은 완전히 굳어버리기 전까지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계속 반응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시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혈관이 받아들이는 신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켜보는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생활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 동안 혈관은 같은 신호를 계속 받게 됩니다. 지금이라는 말은 겁을 주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결정을 서두르게 하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부담이 적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을 알려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지금을 강조합니다. 이때가 가장 조용하고 가장 현실적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혈관은 언제까지 회복의 여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다음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혈관도 회복이 가능한 시점이 정해져 있나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혈관은 어느 날 갑자기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회복의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시점은 존재합니다. 혈관은 탄력과 흐름으로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변화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하나만으로 가능성과 불가능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비슷한 나이의 분들을 보더라도 혈관 상태는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아직 탄력이 남아있고 어떤 분은 이미 많이 굳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지속해 왔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신호는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몸의 느낌이 달라지거나 며칠만 생활을 조정해도 피로감이 줄어드는 경험입니다. 이런 변화는 혈관이 아직 자극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고정된 상태라면 이런 반응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통증의 유무보다 이런 반응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아직 반응이 있다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쉬어도 아무리 움직여도 몸의 느낌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상태라면 그때는 회복보다는 유지와 관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의사들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경계에 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직 반응은 있지만
그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치면 같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지금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지금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부담 없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르주무미언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가장 자주 듣는 후회의 말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다음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의사들이 반복해서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이 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시점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오는 시점에는 대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미 여러 번 느꼈다는 점입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졌고 회복이 느려졌고 하루가 끝날 때의 무거움이 조금씩 커졌다는 기억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가 드니 그렇지. 요즘 좀 바빠서 그래.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일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시간이 지나 검사 수치가 변하고 증상이 분명해진 뒤에야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후회의 말이 나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후회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방향을 바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혈관의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갑작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진료실에서 그때는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혈관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의사들이 후회 말을 줄이고 싶어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이른 시점에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신호를 이미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큰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들입니다. 이 순간은 후회를 만들기 위한 순간이 아니라 후회를 막을 수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시점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통증이 생기기 전 왜 이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다음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아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증이 있어야 심각한 상태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혈관의 변화는 대부분 통증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가 조용히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혈관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흐름으로 반응합니다. 이 흐름이 조금씩 느려질 때 몸은 통증이 아닌 불편함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회복이 느려지고 하루가 끝날 때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이 신호들은 아주 흔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이런 생각으로 생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혈관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의사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직 통증이 없기 때문에 아직 괜찮다라고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나타난 이후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회복보다는 관리와 유지에 초점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통증이 없을 때의 결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봅니다. 이 시기에 생활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혈관은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합니다. 진료실에서 그때는 별로 아프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사이 결정적인 시기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통증은 없지만 몸의 느낌이 예전과는 다르다고 느끼는 순간들입니다. 이 순간은 위험을 알리는 순간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지금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검사 수치는 이 시점을 어떻게 알려줄까요? 이 질문을 다음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숫자로 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 숫자들은 객관적인 정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수치에만 의존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상 범위래요. 조금 높긴 한데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들은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점은 오히려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의 변화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검사 수치는 어느 한 시점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혈관은 그 숫자 뒤에서 계속 반응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흐름이 느려지고 탄력이 줄어들어도 수치는 아직 정상 범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숫자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이전 결과와의 변화, 생활 습관, 몸의 느낌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수치가 서서히 변하고 있을 때는 아직 큰 문제는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해졌다고 판단합니다. 이때가 의사들이 말하는 중요한 경고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그냥 지나칩니다. 아직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아직 치료라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선택이 앞으로의 흐름을 크게 좌우합니다. 의사들이 지금부터 조금만 신경 써봅시다 라고 말할 때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부담 없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같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검사 수치가 아직 크게 나쁘지 않을 때 생활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검사 수치는 결과를 알려주지만 이런 생활은 미래를 만듭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지 않으면 잠하며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이 시점을 왜 마지막 기회라고 부를까요? 이 질문을 다음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표현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같은 연령대, 비슷한 검사 수치, 비슷한 생활을 해온 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얻게 된 판단입니다. 혈관의 변화에는 분명한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흐름이 조금 느려지고 그 다음에는 탄력이 줄어들며 그 이후에는 반응의 폭이 작아집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같은 자극에도 혈관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마지막이란 완전히 늦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반응은 있지만 그 반응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의 특징은 아직 선택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생활을 조금만 조정해도
몸의 느낌이 달라지고 검사 수치가 아니라 일상의 편안함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선택지는 달라집니다. 생활 조정만으로는 부족해지고 약의 비중이 커지며 관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지금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아직은 크게 아프지 않지만, 아직은 일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지금부터라도 바꿔봅시다 라는 말을 들은 분들 중에는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몸의 느낌이 달라지면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이 시점을 마지막 기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직 조용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움 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마지막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간이 없다는 경고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부담이 적은 시점이라는 안내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바꾸면 부담이 적을까요? 이 질문을 다음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부담입니다. 힘들 것 같고, 오래 못 갈 것 같고, 지금의 생활을 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하자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점을 지나면 변화의 부담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혈관이 아직 반응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주 큰 자극을 주지 않아도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지금이 부담이 적은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몸에도 마음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앉아 있는 시간을 중간중간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전혀 다른 신호를 받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실패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을 완전히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생활 위에 조금만 다른 선택을 얻는 방식입니다. 의사들이 이 시기를 중요하게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몸의 피드백이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며칠, 몇 주 안에 저녁에 무거움이 줄거나 회복이 조금 빨라졌다는 느낌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바꾼 것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변화는 오래 유지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중의 시점에서는 이 피드백이 느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노력은 더 많이 하는데 몸의 반응은 느리게 오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여러 부분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을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피해야 할 것들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변화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의사들이 어서 지금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차이를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상태라도 조금 일찍 시작한 분들이 훨씬 편하게 변화를 이어갑니다. 지금의 변화는 결심이 아니라 조정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생활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덜 힘들어하도록 방향을 조금 틀어주는 것입니다. 이 방향 전환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약보다 먼저 무엇을 확인할까요? 이 질문을 다음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약을 떠올립니다. 이미 먹고 있는 약, 앞으로 먹게 될지도 모르는 약, 주변에서 좋다고 들은 약입니다.
약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약의 종류나 용량이 아닙니다. 하루가 어떤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약은 생활 위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흐름이 그대로라면 약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의 리듬이 조금만 달라져도 약의 효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진료실에서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라는 말 뒤에 항상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신가요? 식사 후에는 보통 어떻게 지내세요? 이 질문들은 형식적인 문진이 아닙니다. 혈관이 하루 동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식사 후에도 바로 쉬는 생활이라면 혈관은 계속 같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약을 잘 먹어도 혈관이 받는 전체 신호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활의 리듬이 조금만 바뀌어도 혈관은 다른 메시지를 받습니다. 식사 후 잠깐 걷는 것, 오래 앉아있기 전에 한 번 일어나는 것, 하루에 몇 번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새로운 환경을 경험합니다. 의사들이 약을 늘리기 전에 생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이 제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생활의 역할은 약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은 혈관 안에서 일하지만 생활은 혈관이 놓인 환경 자체를 바꿉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작용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생활의 변화가 약보다 먼저 혈관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작은 조정만으로도 몸의 느낌이 생각보다 빨리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감각은 변화를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힘입니다. 의사들이 이 시기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직 생활의 조정만으로도 혈관이 분명히 반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방향을 바꾼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다음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몸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결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자신의 생활을 과하게 바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조금 다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 앉아있던 분들은 앉아있는 시간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며 이제 한번 일어나 볼까?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변화입니다. 이 작은 선택이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면 혈관은 전혀 다른 하루를 경험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신의 몸을 조금 더 자주 느끼려 했다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더 하려 하지 않고 편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분들은 변화가 느리다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의 반응이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닌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 힘들어요. 이 한 문장은 혈관 건강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편해진 상태를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변하고 누군가는 천천히 변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각자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시간표를 억지로 앞당기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흐름을 조용히 이어갑니다. 이 태도가 혈관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하루의 피로가 달라지고 회복의 속도가 달라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몸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숫자보다 먼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의사들이 이 사례들을 통해 확신하게 되는 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혈관은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그 방향은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을 놓치면 선택지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을 다음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중함처럼 들리지만 혈관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중립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켜보는 동안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혈관은 같은 신호를 계속 받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아무 변화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흐름이 더 굳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선택지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생활의 조정만으로 몸의 느낌이 달라지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불편함을 관리하는 선택이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가 가벼워졌던 분이 이제는 움직여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혈관의 반응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사의 질문도 조금 달라집니다. 얼마나 자주 불편하신가요? 어떤 상황에서 더 힘드신가요? 이 질문들은 변화를 만들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 불편함을 관리하기 위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약의 역할도 점점 커집니다. 생활만으로는 부족해지고 약이 일상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조금만 더 일찍 생활을 바꿔봤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진료실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의사들이 이 시점을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변화 때문입니다. 선택의 방향이 조용히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서서히 이동하는 경계입니다. 이 경계를 넘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되돌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아직 이 경계 안에 있을 때 이야기를 꺼냅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지를 조금 더 넓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선택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생활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다음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질 수 있나요? 완전히 나을 수는 없나요?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질문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완치가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목표는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관의 변화는 되돌림보다 유지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시간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변화를 잘 이어가는 분들은 이 목표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진 분들은 중간에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더 좋아져야만 한다는 압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불편한 날이 있어도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직선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덜 좋은 날도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대가 너무 크면 작은 변화도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변화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작은 신호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저녁에 조금 덜 무겁고 회복이 조금 빠르고 하루를 마칠 때 덜 지친 느낌입니다. 이 변화들이 쌓이면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목표는 나이와 상관없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편안함의 가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치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완치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할 시간입니다. 지금이라는 시점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리고 오늘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분히 돌아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마지막 기회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표현은 시간이 없다는 경고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조용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이라는 안내에 가깝습니다. 아직 통증이 크지 않고, 아직 일상을 유지하고 있고, 아직 몸의 느낌이 변화에 반응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을 마지막 기회로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오늘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라는 말도 아니고, 지금의 생활을 완전히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완전히 같지만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래 앉아 있었다면 한번 일어나는 것, 식사 후 바로 앉아 있었다면 잠깐 움직이는 것, 하루의 끝에서 숨을 조금 더 천천히 쉬어보는 것, 이 중 하나만 해도 혈관은 전혀 다른 신호를 받습니다. 혈관은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내는 하루의 패턴은 정직하게 기억합니다. 그 기록이 지금의 몸을 만들고 앞으로의 몸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내일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그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늦은 날이 아니라 가장 빠른 날입니다. 어제보다 빠를 수는 없지만 내일보다 늦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눈에 띄게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조용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녁의 무게가 달라지고 회복의 속도가 달라지고 하루를 마치는 몸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편안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선택입니다. 약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혈관이 움직일 준비가 되었을 때 약은 자기 역할을 훨씬 잘 해냅니다. 생활과 약이 같은 방향으로 갈 때 혈관은 가장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은 이미 하나의 선택입니다. 혈관의 이야기를 듣기로 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아주 작은 선택이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 혈관이 조금 덜 힘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다르면 충분합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마지막 기회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겁을 내기엔 이른 순간이 아니라 조용히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혈관은 아직 반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기하기엔 이릅니다.